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난 토요일 우리 경기도당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토요일 날 이제 오셨던 분들 제가 이렇게 뵈면은 다 아는데 이번에 당원 단합 때에는 뭐 비가 많이 왔습니다만 서울하고 경기도가 많은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 경기가 제 궤도를 찾아가고 있다. 그래서 당원들 분들이 그 공헌 오로지 우리 경기도 당원분들의 그 단합된 힘이 이번 단합대회를 통해서 여실히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가 정말 일이 많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조용하세요. 잡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역시 제가 국회의원을 12년을 하고 정치에 그 몸을 담은 지가 꽤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이렇게 저질스럽고 이렇게 깜냥도 안 되고 어떤 조폭 수준도 아니고 쓰레기 같은 이러한 정치인들은 저는 처음 봅니다. 국회의원들이 재산들이 저보다는 대부분 다 많아요. 국회의원들 재산이 평균 24억 정도. 국민의힘은 한 32억 됩니다. 그 국회의원까지 하면은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 인생에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기회를 국민들이 주셨다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제가 12년 국회하는 동안에 저는 힘든 일을 찾아다니면서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다른 사람들은 다 달서가벌병, 달서군 이렇게 편제가 쭉 그렇게 순서가 돼 있잖아요. 제가 달서병이잖아요, 대구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달성군하고 저하고 다른 사람 다 제가 달성군하고 붙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저는 달서가벌이 붙어 있고 저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지역하고 붙어 있지 않지만 뭐 그것 또한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난 다음에 가장 어려운 일을 저를 좀 시키셔라. 이 사람 시켜도 안 되고 저 사람 시켜도 안 되고 힘들다 싶은 일은 제가 맡아서 하고 좋은 일은 다 다른 사람 맡겨서 그 사람들 공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여러분들 큰 아픔이라는 세월호 특별위원회 간사를 또 제가 맡았고, 또 공무원 연금 개혁, 공무원들한테 연금을 적게 주는 깎는 공무원 연금 개혁을 공무원들한테 비판을 받아가면서 맡아서 소임을 다 했습니다. 정치를 하면은 몰라도 안 하면 몰라도 정치를 하겠다고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들은 아무튼 돈하고는 멀리 해야 됩니다. 조폭들이 형님 동생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공개적으로 자기들끼리 앉아서 돈 얘기를 하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정치에 이제 판도라가 열려버렸다. 그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 또 정치인에 대한 불신 이런 부분들이 이번 민주당의 동풍두 사건으로 인해서 판도라가 열려버린 겁니다. 그 후폭풍이 저는
정치권 전체의 불신으로, 특히 이 사람 저 사람 관계없이 빨간 깃발만 들고 파란 깃발만 들면은 당선시켜주는 그러한 풍토, 국민들의 잘못도 크단 말이에요. 사람을 검증하고 저 사람이 정말로 지역을 위해서 또 우리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국민의힘 싫으니까 민주당 찍고 민주당 싫으니까 국민의힘 찍어주는 그러한 정치 행태가 정치인들을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이런 쓰레기들을 만들어버렸어요. 이제 국민들이 채찍을 드셔야 돼요. 왜? 찍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하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찍을 때 후회되지 않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고 또 비례대표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문적으로 우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선택을 해야 된다. 영남은 전부 빨간색 찍고 호남은 전부 파란색 찍고 수도권도 지역에 따라서 빨간색 지역, 파란색 지역 그렇게 나눠지는 이러한 정치 행태는 이제 지금까지 속았지만은 이번에 정치의 행태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대한민국의 정치를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유튜브 찍는 저쪽에 좀 찍어요. 잘 도망갔다. 여러분, 던질 수가 없었어. 우리 공화당이 2016년 그 자유우파 국민들의 탄핵 기간 규정부터 보십시오. 20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올해가 23, 3년, 7년입니다. 우리 공화당에 있던 사람들, 여러분들 그 과정을 정광훈 목사하고 안 하면 우린 망합니다 하고 당을 뛰쳐나가고 정광훈 목사하고 손잡는다고 박근혜 대통령 감옥 있을 때 정광훈 그때 우리가 새가 훨씬 많은데도 정광훈 목사가 좋고 새가 크다고 거짓말. 그때 정광훈 목사하고 우리가 손을 안 잡은 이유 첫째, 저분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요구하지 않는다. 둘째, 탄핵의 핵심인 김무성 대통령 만들겠다고 처음부터 김무성하고 손을 잡았다. 어떻게 그들과 우리가 같이 갈 수는 있습니까? 그냥 새만 있으면은 주르륵 따라가고 그러면 우리 공화당이 지켜왔던 탄핵 무효가 불법이고 거짓이다. 쓰레기들이 잘못한 것을 우리가 바로잡자고 그 거짓을 그 불의를 진실의 목소리로 정의로 우리들이 바로잡자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가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감사와 존경을 드리면서 이 오늘 감사장을 올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대단히 위대한 분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집회하면서 대한민국에 집회를 할 때 자기 자발적으로 전부 자발적으로 자기 돈 써가면서 다 나오잖아요. 이번 단합대회 갔는데 돈 받고 오신 분 계세요? 집회할 때 그 정도로 우리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예국 활동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다. 예국 활동은 첫째 정직해야 된다. 정의로워야 된다. 예국심이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와야 된다. 그래야지 이 예국 활동이 남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고 태극기를 드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자유우파 국민을 대변하는 그러한 위치이고,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도 부패하고는 우리 공화당하고 부패는 이제 영원히
우리 공화당의 부패 얘기를 못해요. 돈 안 준다고 나가는 사람, 돈 벌려고 나가는 사람, 와 고생했더니 와봤더니 뭐 대통령 후보 후원금 25억 6천이나 받았는데 뭐 우리한테 왜 돈 안 주냐고 이렇게 해서 다 나갔습니다. 자발적으로 나라를 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회복을 제대로 된 명예회복을 하고 그 정의로움을 얘기하고 진실을 얘기하는 정당은 지금 있는 정당 중에서는 우리 공화당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우리 공화당이고 그러니까 애당심도 독특해요. 애국심도 독특해. 자기 생각하고 조금만 다르면 전부 적이야. 동지들은 그런 거예요. 오늘 제가 상임고문하고 앉아서 이런 데서 좀 얘기해요. 보수의 가치, 헌법적 가치,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이러한 보수의 가치는 좌파들보다 훨씬 더 개혁적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자유정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추지 않았다. 봉건국가의 일제 압제의 잔재를 흩어버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걸어왔다고 혁명적 건국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들고 와서 끝까지 공산주의를 안 된다고 싸웠던 분이 있습니다. 나라가 그 당시 지식인들이 다 70% 이상이 다 사회주의에 매몰되어 있던 시절에 그 많은 반대도 불구하고 미국이 비웃을 줘. 대한민국이 무슨 자유민주주의를 하느냐.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 그걸 이루셨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은 나라를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바꿔버렸어요. 우리는 쉽게 부국 강병 잘 살고 굶주림에 헐벗음에 벗어나게 해줬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사고를 바꿔버렸어요. 첫째는 패배의식에 젖어있고 분열에 젖어있고 서로 헐뜯기만 하던 그러한 패배의식의 국민성을 하면 된다. 우리도 뭉쳐서 하면 됩니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러한 의식 변화를 박정희 대통령 만들었죠. 이거보다 더 기억적인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좌파들이 무슨 기억을 합니까? 돈이나 처받아먹지. 저것끼리는 잘해요. 저것끼리는 뭐 NL, 민족 개방, PD, 피플 데모크라시, 저끼리 싸우고 저끼리 잘하고 정권 잡으면 돈에 전부 혈안이 되가 있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재임 중에 돈이 있습니까? 네? 18년 재임 동안에 돈이 있어요. DJ 대통령 민주화의 화신 그분 돌아가시고 왜 그렇게 돈 문제 얘기가 많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다 뒤져가지고 다 했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른 거예요.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이끌어가는 그러한 대통령들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잘못했다고요? 제가 원내 수석대잖아요. 김무성 당대표 회의 원유철 원내대표한테 회의 들어가면 뭐 한 줄 아십니까? 180석 박근혜 대통령 워낙 잘하니까 180석 얻는다고 했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못합니까? 경제 지표는
역대 대통령에 비해서 계속 상승 목소리를 들이고 퍼펙트하게 해서 퍼펙트하게 공무원 연금 계획했죠. 이 역사의식이 잘못된 역사 바로잡기, 교육개혁, 민주노총을 무력화시켜버리고 정교조를 법의 노조로 만들었어요. 그런 강단 있게 자기가 욕을 먹더라도 내가 욕을 먹더라도 우리나라가 가야 될 길은 이렇게 가야 된다. 그렇고 청렴하고 깨끗한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뇌물죄를 엮어요. 제3자 뇌물죄, 경제공동체, 묵시적 청탁, 말도 안 되는 짓들을 가지고 나라를 뒤집어버려요. 뒤집어. 그것이 혁명이 아니라 반란입니다. 반란. 국회의원들에 의한 반란. 윤석열 대통령 쪽에 계속 제가 메시지를 줘요. 왜 탄핵 세력들하고 손을 잡나? 그러면은 본인이 검찰총장으로서 했던, 특검으로서 했던 일들도 벗어나지 못한다. 지금 윤리위원장이라고 선임했어요. 그 윤리위원장이 국회 변호사예요. 국회 탄핵 소추기로서 대통령이 정신문제를 얘기했던 그런 자를 윤리위원장을 맡았어요. 지금 최고의 실력자라는 윤핵관들이 대통령 탄핵을 거품 물고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 눈물로 대통령 탄핵시켜야 된다고 했던 게 번쓴 돈입니다. 장제원 같은 사람들. 왜 그런 사람들을 그러면 탄핵이 옳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건 출발점이 다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 안 하면 좌파들이 다시 들어온단 말이에요. 성공해야 되는데 왜 그런 사람들, 탄핵했던 사람들의 심정이 뭔지 아세요? 전부 자기 이익을 쫓아간 사람들이에요. 국가에 대한 철학, 국민에 대한 사랑, 좌파들이 어떻게 이 판을 뒤집고 나라를 망하게 할 건지 그런 생각 하나도 하지 않는 이런 자들이 한편으로는 촛불에 겁먹고 무릎 꿇고 한편으로는 자기 이익 안 도와준다고 돈 가진 자들 1등부터 10등 다 나갔어. 저 아버지 국회 했던 사람들 다 나갔어. 무엇을 얻는 썩어 빠진 기득권 세력이에요. 기득권 세력. 우리 공화당은 거기에 저항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자유민주 체제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그러한 위대한 업적에 기대서 기득권을 누렸던 자들이 정문 대통령은 저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을 몰아낸 겁니다. 공교롭게도 왜 재산 1등부터 10등이 다 나고 저 아버지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 왜 다 나갔겠습니까?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바로 우리는 서민정당, 민초정당, 민초들이 모여가지고 넥타이 매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 민초들이 모여서 정의, 진실, 애국 이걸 가지고 만들어낸 정당이 기득권 세력하고 싸우는 정당. 좌파들보다도 훨씬 더 기득권 세력들하고 싸우는 그러한 정당이 우리 공화당입니다. 왜? 기득권을 지키려는 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도 발버둥 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무슨 철학이 있고 무슨 정치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패거리들 모여가지고 저 패거리들 부르륵 갔다 덜지들 같이 덜지들 주르륵 따라갔다 주르륵 갔다 권력에만 전부 눈이 어디 권력 있는 데는 막 기가 막히게 하는 거야.
권력만 있다 그러면 다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 공화당은 그래 하면 안 된다. 우리 공화당 그 길을 가면 안 된다. 당당하게 기득권 세력들, 좌파 사회주의 세력들, 그들과 당당하게 싸워야 된다. 그러려면은 우리 당이 당당해야 됩니다. 당 대표부터, 우리 당의 지도부부터, 여기 계신 우리 동지들이 당당히 어디 가더라도 당당하게.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사람들한테 비굴한 거 보셨어요? 당당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 공화당이 집권 정당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야, 동네에서부터 모든 솔선수범은 우리 공화당에 있는 사람이 다 한다. 우리 공화당은 무슨 교육을 받았길래 저렇게 어려운 힘든 일들을 우리가 다 하고 있지.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요. 꼭 북한에서 할머니 아버님 두 분만 내려오시니까 매일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루도 빠짐없이 찬물에, 한겨울에도 얼음기가 찬물에 머리를 감습니다. 찬물. 우리 할머니 하루도 안 깨져. 추워 얼음 거면 얼음 깨가지고 찬물에 그냥 머리 매일 감고, 그러고는 빗자루 들고 동네 한 바퀴 청소 다 하셔요. 동네 집 앞에 청소가 아니고 옆에 다 청소 다 하시고. 저는 그런 모습을 뵀어요.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유튜브 보고 어떻고 저쩌고 요즘 뭐 저한테는 문자 보내고 저 와이프한테도 문자 보내드려요. 저는 관심 없습니다. 단티 대박 관심 없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위대한 길을 가고 있는데 서로 싸우는 부분, 예의 없이, 아까 임덕기 사장님 말대로 아버지보다 돈 많이 낳은 사람한테 뭐가 그렇게 정의롭다고 욕설을 하고, 뭐가 그렇게 정의롭다고 그분들한테 욕설을 하고 고소고발합니까? 제가 한두 번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벗어나시라고. 우리 공화당 당원 중에 몇 사람이 거기에 심취해 있습니까? 우리 공화당 당원은 전부 희생하고 있는데 53,000명, 우리가 책임당원이, 돈을 내는 책임당원이 53,000입니다. 몇 사람이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짓들이 대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대표가 한 10번을 얘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길이 위대하듯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도 대단히 위대한 길입니다. 이미 우리는 7년째 들어가는 거예요. 7년째.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했잖아요. 17, 18, 19, 20, 21, 22, 23년. 횟수로 7년째 들어가는데 우리 공항이 줄어들어서 들었습니까? 대선 끝나고 책임당원이 4,000명이 늘었어요. 여러분, 이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각변동. 여러분들 다니는데 우리 공화당 들어가는 사람들은 조금 지금은 또라이야, 또라이. 네? 아직도 뭐 친중이야 또 그런 사람, 또라이들이야. 결국은 정의로운 길을 가고 외국의 길을 가고 후국의 길을 가면 이기는 겁니다. 마음과 가슴과 정신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행복을 얻어요. 내가 돈을 내면서 버스를 타고 새벽같이 밥 먹고
그래도 동지들 보고 싶어서 집회 한 사람이라도 더 가자. 이번에 5월 달에 집회가 잡혔잖아요. 5월 며칠이죠? 5월 13일 집회. 여러분들 구름 인파가 뭐예요? 왜? 모여야 된다. 특히 경기도 서구 경기도. 판을 결정을 내. 이제 정광훈이라는 이미 국민의힘하고도 단절되고 자유우파로부터도 단절된 거예요. 정신 똑바로 박혀있는 자유우파 국민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공화당을 보는 거예요. 왜 우리 공화당은 저렇게 말썽이 없지? 돈 문제도 없고 뭐 이런 문제가 전혀 왜 없지? 왜 없는지 아세요?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다 나갔습니다. 그런 생각 가진 사람 다 나갔어요. 제가 용납을 못했어요. 이 정의로운 투쟁을 하는데 사사로움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 13일 날 여러분들이 대대적으로 한번 모여봅시다. 제가 그래서 경기도 간담회를 긴급하게 감사장으로 드리지만 긴급하게 경기도 간담회를 잡았더니 변혜령 위원장이 이거 다음 주에가 안 된다. 이번 주에 하자. 경기도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변혜령 이제 부총장도 당으로 이제 복귀를 해야 되죠. 이제 신임 위원장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당의 일도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혜령 위원장이 계시는 동안에 잘 화합해서 많은 분들이 제가 들었더니 운영위원만 90명이 넘더라고요.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서울시당이 그렇습니다. 서울시당도 운영위원이 엄청 늘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오잖아요, 사람들. 경기도도 앞으로 더 발전하고 동지들끼리 뭉치고 사사로움이 없는 겁니다. 외국에 사사로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사로움을 내려놓고 개인의 감정을 내려놓고 동지들을 생각하고 지금 초지일관 우리 당사에 동지라고 있죠. 냅자가 있고 이번에 충북도당의 김영태 상임고문이 그런 하나 진인사 청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동화산 가셨는데 활동을 하시는 데 대해서는 저희 우리 당원 저뿐만 아니라 모든 당원들이 고맙다. 그래도 잘 이겨나시고 계시구나. 하지만 한편으로 봐서 행동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그래 하시는 분 마음 한편은 마음도 아프고 억울함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짓으로 죄 없는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감옥 보내는데 그것은 불입니다. 불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불의의 정권.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싸운 거예요. 불의가 권력을 쥐고 흔들면은 그들과 싸우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의의 권력들이 권력을 쥐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세금을 무너뜨리고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고 자유통일이 아니라 연방제 통일로 가려고 하는 그 불의의 세력들하고 싸웠던 우리 공화당이 정의롭다는 겁니다. 그 정의와 부재 그러한 정의로운 싸움에 사사로움이 있습니다. 서로 싸우고 나쁜 얘기 하고 싶어도 아이고 막 동지인데 동지는 뜻을 같이 하잖아요. 동지라는 것은 형제간보다 더 가까운 것이 동지예요. 같은 형제도 생각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동지는 같은 뜻을 가지며 저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잖아요. 동지가 뭐냐?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 동지예요. 싸우는 것이 동지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의 행보가 우리 공화당하고 함께하는 이것이 굉장히 정의롭다, 굉장히 진실되다, 굉장히 위대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위대한 우리 공화당의 동지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시고 경기도, 서울이 중심이 돼서 이번 13일 집회부터는 그런 인파가 모여서 지금부터 한 20일 남았잖아요. 20일 더 남았죠. 지금부터 손에 손잡고 내가 같이 날도 좋아요. 광화문, 서울역에 가서 서울역에서 도심을 한번 행보를 하면서 같이 갈 사람은 지금부터 좀 물색을 해서 동지 한 분 한 분이 손을 손잡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정의로운 애국 우파, 태극기 우파, 정통 우파 세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야 됩니다. 오늘 보신 대로 이 자리를 빛내주신 임덕기 상임고문님, 또 우리 김윤경 경기도당 상임고문님, 또 경기도를 지키신다고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박정인, 박종문, 송명수 등등 경기도 수원 동지들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저랑 벌써 7년째예요. 우리가 이제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은 우리 공화당이 원내를 진입하고 우리 공화당으로 집권 정당을 만들고 그리고 정말 나라를 바로 세우는 그러한 대장정의 길에 오늘 김윤경 상임고문님 말씀 들으셨죠? 지난번 체육대회 갔는데 단합대 갔는데 어떤 선배는 83살 되셨다 하더라고요. 내 살아있을 때 정말 나라가 좀 잘 되는 것 좀 보자. 그럼 우리 공화당이 잘 돼야 된다. 내 살아있을 때 제발 좀 보자고 얘기하셔서 제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슴 뭉클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잠깐 추가로 드릴 분들 좀 드릴게요. 홍명숙님, 홍명숙, 감사장 홍명숙, 우리 공화당 및 우리 공화당 당원을 대표하여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상장을 드립니다. 박선자님, 감사장 박선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상장을 올립니다. 함회수님, 함회수님, 정영란님, 정영란,
감사장 정영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은 상장을 올립니다. 홍도민님 감사장 홍도미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은 상장을 올립니다. 윤병두님 감사장 윤병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은 이 상장을 올립니다. 임춘희님 감사장 임춘희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은 이 상장을 올립니다. 신영신 감사장 신영신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상장을 올립니다. 최원옥님 감사장 최원옥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상장을 올립니다. 송인섭님 감사장 송인섭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상장을 올립니다. 이병수님 서미연님 원순우 감사장 원순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은 상장을 올립니다. 박준호님 박인성님 박영신님 박재성님 감사장 박재성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은 이 상장을 올립니다.
이은숙님, 감사장 이은숙,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상장을 올립니다. 김현순님, 김현순, 감사장 김현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상장을 올립니다. 김종호님, 김종호님, 김종호, 김종호님, 감사장 김종호,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은 상장을 올립니다. 오늘 같은 날씨에 제 의견을 발표합니다. 김애자님, 김애자, 감사장 김애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은 이 상장을 올립니다. 김용기님, 감사장 김용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상장을 올립니다. 김성원님, 김성원, 감사장 김성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은 상장을 올립니다. 이광우님, 우리 공화당 당원을 대표하여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상장을 올립니다. 고원용님, 고원용님, 김진영님, 감사장 김진영,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은 이 상장을 올립니다. 평일인데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오신 분들, 또 안 오신 분들, 우리 경기도 전체가 이번 100일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경기도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자주 경기도에 오지 못하지만 또 13일 날 여러분들하고 5월 13일 날 또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오신 분뿐만이 아니라 오신 동지분들이 함께 많은 분들과 같이 집회 5월 달 첫 집회에 여러분들이 함께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간담회 겸 또 감사장 수여 이런 행사를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정당 일도 많고 그런데도 경기도를 이렇게 안정되게 잘 운영해 주신 변의용 경기도당 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사진 한 장 찍으시죠. 제일 뒤에서 그 설명이겠다. 여기 줄래요? 아니 그 제일 뒤에서 한 사람 설명이겠다. 다 나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내가 털에 틀면 되겠네요. 위원장님, 대감털에 들면 됩니다. 그냥 안 떼고 그냥 위에 좀 올려주세요. 예, 안 떼도 된다. 아, 그건 안 돼도 돼요. 글씨만 보면 돼. 자, 1등 경기도당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자, 당당하겠습니다. 이거 부자를 일어서세요. 당당 떨어지세요. 희망찬 우리 공화당 승리의 함성을 함께 외쳐라. 찬란한 대한민국, 빛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봉화당.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봉화당.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봉화당.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봉화당. 모여라 손에 손을 잡고 외쳐라 우리 봉화당. 우리 봉화당. 오늘은 제가 같이 저녁을 못하고 다른 일정이 있어서 먼저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오늘 이 감사장을 받았는데 여기 오신 분들 다 같이 받으니까 뭐 가치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대표한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애국 열사들이라는 증명서예요. 역사의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일입니다. 10만 명에 한 사람이 적금 말고 하잖아요. 여기도 1,300만 시민을 대표해서 받은 거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소중한 감사를 생각하고 잘하실 생각해 줍니다. 뭐야 뭐. 아니 그러면 섭섭하니까요. 우리 외국인 선물